자, 그러면 청소년 내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면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완료. 조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청소년기가 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 과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정체감 유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체감 유실이 바로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정체감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부터 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 동기가 부족하여 자기 스스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의뢰된 내담자가 많습니다. 의뢰된 청소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상담 동기가 부족하여 그 자리에 상담 동기가 높아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X 쓰면 됩니다. 청소년들은 대개 상담 동기가 낮은 편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2번 상담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는 여러 회기의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부족하여 끊어주세요. 청소년의 집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큰 변화와 재미없이 상담 시간에 꾸준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3번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학교 지도부 선생님의 표상을 갖는 위치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번째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자, 1번과 4번 체킹하셨죠? 4번 잘 알아놓으십시오.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은 감각적이고 빠른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적으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끊어주시고 형식적 조작 단계에 있지만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 구체적 조작 단계라고 하면 틀립니다. 청소년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청소년들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언어 표현력도 부족하고요. 신장 등이 가장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 즉 왕성한 변화를 이루는 발달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종합적 이해와 대책이 요구되어 끊어주십시오.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배경, 학교 생활 배경, 친구 배경,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틀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3가지를 써드렸는데 이 3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보겠습니다.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중요시합니다. 정서적인 발달이나 사회적인 발달을 보다 중요시했다는 점. 1번,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합니다. 2번,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3번,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4번째,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5번째,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합니다. 6번째,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합니다. 7번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8번째,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9번째,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쭉 봤는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서적인 발달과 사회적인 발달,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상담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라 하더라도 인지 상태가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들은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조기 완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정체감 유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체감 유실과 관련성이 있는데 정체감 유실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위기 경험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자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여가 아주 깊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경험은 나타나지 않고 관여는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정체감 유실이다. 그리고 빨리 완료가 된다. 그래서 조기 완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정체감 성취주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샤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가치와 직업, 개인적 이념의 관여는 하고 있지만 그너여 위기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춘기의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혼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 가로 부모나 기성세대, 동료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가로 닫고 여기 가로친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조기 완료 또는 정체감 유실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체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고착화의 동그라미,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성인,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2번과 3번을 별표 쳐주십시오. 이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네 번째, 조기 완료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융통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아빠의 귀여운 딸이다. 나는 형님의 동생이다 등의 의존적 반응을 나타내서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번, 3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절 청소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 내적 문제 행동에 2번 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자살이 있고 4번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리 많이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내적 문제 행동의 의미, 비행, 행동장애, 사회적 행동은 문제를 행동화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들인 정신적인 장애는 문제가 내적으로 지향된다는 점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울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 동안 슬픔에 공통된 감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감정은 주로 일시적입니다. 반면 임상적 우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더욱 크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임상적 우울입니다. 자, 우울한 기분이란 게 있죠. 우울한 기분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상적인 우울,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우울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요 우울장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정신장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임상적 우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을 보이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 자체가 감소되어 있으며 끊어주세요. 화를 잘 내고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학교를 자주 결석하거나 성적이 저조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권태감이나 낮은 활동력 및 낮은 주의 집중을 보이고 식사나 수면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 청소년기 우울증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차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화살표하면 됩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호르몬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초기의 사회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중다 스트레스 요인 인자들, 즉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인자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내재화 경향입니다. 내재화의 동그라미. 여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내재화된다는 것이 내재화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번에 청소년 초기의 사회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춘기적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좁게 규정된 성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처신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여자들을 사회적 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초기 사춘기 때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여자 청소년이 훨씬 더 성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 변화에 여자 청소년들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우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예방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활 기술을 가르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적어도 우울한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부모의 자녀들이 우울증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우울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우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성차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상심리 여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로 구분이 됩니다. 자살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치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과 같은 보편적인 형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자살 생각입니다. 자살 시도입니다. 정말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살 행동을 통해 다른 목적,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수단, 자,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것에서부터 죽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게 자살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차입니다. 청소년 여자들은 남자보다 자살 시도율이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자살 성공률은 또 남자가 높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살 시도율하고요. 자살 시도율하고 그 다음에 자살 성공률이라고 했죠. 자살 성공률. 자, 성차입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는 우울에 해당되는 것이 여자 청소년이 훨씬 높다 그랬잖아요. 시도율을 여성이 높고요. 성공률은요, 남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 들어갑니다. 완전한 자살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 성공 가능성이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살이란 말을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자살의 경우는 성공률은 남자가 더 높다. 자, 위험 요소입니다. 생활 스트레스 인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살 시도 집단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18배나 더 많았습니다. 사회적 위험 요소입니다. 자살 시도자의 가족들은 다른 청소년들의 가족보다 종종 비조직화되어 있고 응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갈등이 더 높았습니다. 치료와 예방입니다. 자살에 대해 말하는 청소년과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살 각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다시 생각하기 운영과 학교 구역들과 지역사회가 친구의 자살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방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청소년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친구들의 자살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동반 자살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은 실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실험적의 동그라미, 순간적의 동그라미, 일시적의 동그라미. 자, 거기 오른쪽에다가 지속적인 경험 이렇게 쓰시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X가 됩니다. 지속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험은 약물 사용이 다른 문제 행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 행동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물 사용은 가로, 무모한 운전, 성적 접촉의 증가, 성병의 위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임신과 태아 합병증, 학교 생활의 어려움 또는 실패 가로 닫고 이러한 문제 행동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위험 요소입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의 위험입니다. 원인입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유전적 요인이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의 가족력 동그라미. 가족력이 일종의 유전 아닙니까? 가족력에서 볼 때 유전적 요인이 자녀들의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사용에 관여한다는 관점이 유전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족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청소년들의 약물 시도, 사용, 남용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4번, 부모나 손위 형제들이 약물 남용해온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약물 남용자가 될 확률이 높죠. 가정 불화, 가족 붕괴, 부모의 거부적 태도, 부모의 이혼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디귿은 지역사회와 사회환경 요인입니다. 지역사회와 거기 밑줄이요.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거나 소외 집단에 대한 속한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보상이 될 만한 대안이 없으며 끊어주세요. 합법적인 역할 모델의 결핍 때문에 약물 복용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보다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거나 빈곤이죠. 그 다음에 소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신 지역사회 공동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료와 매스컴 요인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동료의 압력과
동료의 압력을 집단 동조 압력이라 하죠. 집단의 압력을 동료의 압력을 집단 동조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조 압력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자, 동료의 압력이나 영향이 약물 사용의 시작과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매스컴의 영향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정신역동적 요인입니다. 약물 남용이나 의존이 어떤 인격적 요인이나 정신역동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겁니다. 인격적 요인이나 정신역동적 요인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역동학에서는 약물 남용이 자아병리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가 약한 자아병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약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 정신역동학의 이론입니다. 약물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집단요법, 집단치료입니다. 인지행동요법, 단기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약물 중독자에게 필요합니다. 치료의 초기 동안에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심 있는 태도와 지지적인 감정 유입이 유용합니다.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맞닥뜨림 방법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맞닥뜨림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치료자의 위험과 권위적인 태도는 청소년 약물 남용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동그라미, 권위적 태도의 밑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치료자는 정신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죄책감 및 실패감을 감소시켜주며 매일의 활동 계획과 대인관계 양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약물 남용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는 부정, 나 약물하지 않았다. 투사, 내가 약물한 것은 다 다른 것의 원인이 있어. 합리화 등인데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직면하지 말고 방어 기제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강력한 지지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